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직장에 다니시면서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부업으로 한 달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블로그로 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수익형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파워 블로거가 알려주는 블로그 운영 방법입니다. 네,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시죠? 수익형 블로그의 조건입니다. 자, 지금 블로그를 막 운영하시고 주제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포스팅 의뢰가 와도 포스팅 단가가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형 블로그에서 글을 하나 써도 포스팅 단가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수익형 블로그는 다음 조건이 형성이 될 때 그렇게 포스팅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 분야를 꾸준하게 글을 작성하면 포스팅 단가가 올라간다. 당연한 것이죠. 포스팅을 의뢰할 때 한 분야의 전문가한테 의뢰하기를 원할 겁니다. 두 번째는 블로그 글이 상위에 노출이 돼야지만 단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C랭크와 다이아로직이 최적화된 블로그는 단가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꾸준하게 글을 작성하는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과 소통이 잘 되는 블로그가 단가가 높다는 겁니다. 이웃과 소통이 왜 중요할까요? 블로그에 고정 방문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기업에서 포스팅 의뢰를 할 때 단순하게 상위 노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그 영향력을 체크하는 것이 글 상위 노출, 두 번째가 이웃과 소통이라는 거죠. 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구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업체에서 포스팅을 의뢰할 때 예를 든다면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 때 포스팅을 올렸을 때 댓글로 몇백 개씩 달리고 참여한다는 글들이 많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왕이면 그런 블로그에 포스팅을 의뢰하겠죠. 물론 단가가 높아도 당연히 그런 블로그를 찾게 될 겁니다. 해당 분야에서 빅마우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마우스라는 게 뭘까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투잡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웃과 소통을 잘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포스팅 단가가 두세 배 아니 10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파워블로거의 조건입니다. 제가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이 마케팅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는 제품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판로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이런 마케팅을 배워서 하게 된다면 매출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재능 기부 형태로 꾸준하게 제가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기업에서 매출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참여한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투잡으로 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분은 그렇게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블로그에 눈을 뜨게 됐고 운영 방법을 터득한 후에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거가 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투잡으로 포스팅 의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분의 사례를 간단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렇게 파워블로거가 된 배경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완성해야만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누구입니다. 처음 블로그라는 세계에 발을 딛게 해주신 고마우신 주인장 최재봉입니다. 행복책방이 제가 그때 닉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됐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최재봉 강사님과의 첫 인연이 시작되었으며 저 또한 블로그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그게 별로가 재미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재미있는 그 분야를 블로그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이버에서 파워 블로거로 인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최우수 블로거까지 선정이 됩니다. 하루 방문객 1000명까지 들어왔는데 현재는 어떻게 들어오고 있느냐 하면은 현재 저희 블로그 방문객은 일 평균 10,000에서 2만 명이 들어옵니다. 월 평균 7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이지 뷰는 평균 140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방문객은 70만 명인데 페이지 뷰는 140만 뷰라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방문자 대비 2배 이상 페이지 뷰가 발생을 한 거죠. 지금 혹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통계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대부분이 방문객 대비 페이지 뷰는 100에서 120% 그 사이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200%까지 올라간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이분이 이웃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자가 안정되고 댓글과 공감수도 안정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도 알고 계신 뭐다? 이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블로그 글 상위 노출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제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제대로 된 파워블로거가 되는 거죠. 이분의 유입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글 하나 올리면 글이 상위에 노출됐을 때 유입으로 대략 63%가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36.8%는 이웃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 고객, 고정 방문객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000명이 들어올 때는 구독자가 3,000에서 4,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위 노출이 안 된다고 해도 3,000에서 4,000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2만 명일 때는 보통 6,000에서 7,000, 8,000명까지 이웃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글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고 또 기다려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상위 노출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이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더 좋은 글이 만들어지고 이웃과 소통하게 되다 보니까 포스팅 단가도 많이 늘어난 것을 이분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블로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핫 키워드로 상위 노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파워블로거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읽는 이의 마음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글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대치 못한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블로그 상위 노출에만 지금 굉장하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젠 이웃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 그리고 이웃이 좋아하는 글이 무엇일까? 이 포커스로 한번 글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웃이 42,673명입니다. 자, 이웃을 가장 빠르게 늘리는 팁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웃은 그동안에 본인이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상위 노출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아하면 이웃이 추가가 되겠죠. 그런데 강제로 이웃을 추가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지만 한번 사용해 보시면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 내용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내용이다. 제목만 보고도 굉장히 궁금해할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장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웃에게 공개라고 체크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덫이 돼서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이웃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또는 투잡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이웃의 중요성을 아마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 상위 노출과 또 하나 이웃과 소통하는 이 양대 산맥을 제대로 활용해 주셔야지만 포스팅 단가가 높아진다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